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2세대 신형 K7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2012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풀 체인지된 2세대 K7으로 좀 등장을 했는데요. 디자인 멋져요. 디자인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기아가 디자인에서 단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는데, 사실 K7보다는 K5의 디자인이 월등히 더 좋았죠. 그래서 7은 그랜저에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에 신형 K7 디자인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반응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신형 K7, 오늘 한번 워커힐에서 이쪽 춘천에 있는 골프 클럽 하우스까지 시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K7은 2.4, 3.3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우선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3.3 가솔린 직분사 엔진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형 K7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우선 뭐니 해도 디자인이죠. 첫 번째는 디자인. 일단 앞모습, 이게 지금까지 그 기아에서 보여줬던 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이랑 많이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해졌죠.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앞니가 살짝 나와 있어서 이게 호랑이냐 토끼 이빨이냐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로핀이 아주 날카로워지면서 정말 이빨을 드러낸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새로운 그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지금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신형 K7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C필러입니다. 사실 지난 K5가 사실 디자인하면 기아의 디자인하면 K5죠. 근데 그 멋진 K5 디자인에서 그때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C필러거든요. 이게 그 벨트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뒤쪽 C필러로 가면서 살짝 치켜 올라간 그 부분이랑 위에서 내려오는 C필러랑 만나는 그 라인들, 그 라인이 아주 정말 오묘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일단 제 기억으로는 없으니까 정말 멋진 라인이었는데, 이전 K7들은 그 모습을 약간은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냈지만 사실 K5를 아주 제대로 비슷하게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이번 신형 K7은 그 C필러 라인을 K5와 아주 유사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늘씬한 모습과 뒤에 그 어떤 디자인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제는 K7도 디자인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번 K7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앞에 K7이 가고 있는데, 뒷모습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신차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연구소에서 프리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차례 봐왔는데, 실내에서 볼 때는 뒷모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도로에 나오니까 뒷모습은 생각보다 좀 심심해요. 자, 이번 신형 K7은 완전 풀 체인지를 이루면서 사이즈도 살짝 바꿨습니다. 그동안 현대 기아가 이렇게 플랫폼을 사실 안 바꾸니까 신형이 나와도 휠베이스조차도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디자인만 바꿔서 계속 신형 모델들을 선보여 왔었는데, 이번 신형 K7은 휠베이스를 10mm 늘렸습니다. 10cm가 아니고 1cm. 최근에 이제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현대 라인업에는 그랜저하고 아슬란이 지금 최상급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랜저랑 아슬란이 같은 모델이라고 보면 앞바퀴 굴림 혹은 현대자동차의 기함이 이제 그랜저랑 아슬란이 되는 것처럼, 기아는 K9이 아직 기아 브랜드 안에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K9이 후륜구동이니까 나름 K7도 어떤 전륜구동의 기함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기왕 이번에 휠베이스를 늘리는 김에 한 30mm쯤 확 늘려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이랑 좀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확보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데, 그건 아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10mm 늘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근데 이번 신형 K7은 뭐 이제 막 시승을 시작했습니다만 짐작컨대 별로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잘 나왔죠. 실내도 이전보다는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파워트레인, 요즘 현대기아차 엔진 뭐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K5, K7도 원래 뭐 현대차보단 나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훨씬 최근에 현대기아차들이 계속 주행 안정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면 뭐 사실 뭐 별로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전 계약도 뭐 벌써 그 예약 기간 동안에 7,000대를 넘어섰고 어제까지 10,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사실 뭐 인기 자체가 엄청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뭐 한번 조목조목 그냥 아마 뭐 뒤져보면 뭐 재밌는 것들이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이즈는 길이는 똑같아요. 이전 K5랑 길이는 똑같고 폭이 20mm 늘어나고 휠베이스가 10mm 늘어나고 높이는 5mm 낮아지고,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휠베이스가 10mm 늘어났다는 거 어쨌거나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디자인이 나아졌고, 인테리어도 좀 더 정갈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좀 직선 위주의, 가로로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정갈한 모습,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고, 가운데 이제 이 센터페시아 한가운데로 우드를 깔아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리고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또 가죽으로 인조 가죽에다 스티치를 입히고, 사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차가 이게 K9이 아니고 K7이거든요. 그랜저급인데 지금 뭐 분위기는 완전 고급차 분위기죠. 진짜 디자인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시계도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예전보다 좋습니다. 좋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패널은 뭐 저번에 K5 때랑 비슷한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오토 스타트 스톱으로 지금 시동이 안 꺼졌네. 오토 스타트 스톱이 왜 안 꺼지나? 이거 ISG가 없군요. 있을 줄 알았는데 ISG가 없네요. K5 디젤에는 있었는데 ISG는 없습니다. ISG는 없고, 실내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운전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뭐 이 정도면 완전 원인데, 그죠? 완전 원인데 이 블랙 부분이랑 이 가운데 이 알루미늄 느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가운데도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계기판 디자인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들, 정보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한 화면에, 메인 화면에서 그 주행 가능 거리, 또 트림 미터,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서 저 부분은 뭐 굉장히 좋죠. 이제 옮겨가면서 타이어 공기압, 뭐 여러 가지 메뉴들, 이거는 뭐 현대기아차 이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좋고요. 대대로 늘 좋아왔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상당히 화면이 커졌어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선명하고, 굉장히 선명하네. 굉장히 선명하고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속도, 차선 이탈 경보,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런 기능들 다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도 좋습니다. 시트도 좋고, 사실 뭐 인테리어에서 크게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 없고, 근데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면 그동안 2.4, 3.0, 3.3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3.0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3.3이 3.0까지를 커버하겠다 라는 각오로 3.3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근데 최고 출력은 294마력이던 게 240마력으로 내려왔거든요. 토크도 살짝 낮아졌고, 이거 이제 최근에 뭐 그 실용 파워 위주로 세팅을 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그 토크랑 마력 수치들이 조금씩 낮아졌죠. 네, 그 관점에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3.3에 290마력이면 290마력이면 거의 300마력이잖아요. 사실 세단에 300마력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트림 조정을 잘 해가지고 과거 이제 3.0을 타시던 분들을 3.3 쪽으로 유입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실제로 3.3 예약 구매 고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또 트림에서도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3.3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8단 자동 변속기. 제네시스하고 에쿠스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있었죠. 그 차는 후륜 구동입니다. 이 차는 전륜 구동인데, 전륜 구동 차량에 자동 8단을 얹은 건 세계 최초! 드디어 이제 현대기아가 세계 최초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세계 최초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세계 최초로 전륜 구동 세단에 자동 8단 변속기를 얹었다. 그래서 3.3과 2.2 디젤에 자동 8단 변속기가 얹힙니다. 그러면 초반에 가속력이 좋아지고, 또 고속에서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쏴보죠. 최고속도 얼마나 나오나. 네, 방금 고속으로 잠깐 달려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고속이 아주 강하진 않네요. 사실 느낌상으로는 한 250까지 이렇게 쭉 꾸준하게 밀어붙여 줄 줄 알았는데, 한 어느 정도 선에 가서 조금 둔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사실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5시리즈의 290마력이면 250을 그냥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대로 붙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고속에서 안정성 좋습니다. 안정성 좋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닥에 쫙 가라앉으면서 막 이렇게 핸들링을 정교하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고속에서 충분히 안락하면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고요. 뭐 직진 안정성 좋고,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K7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지난 K7도 사실 시승했었는데 크게 이렇게 인상받은 게 남아있는 게 잘 없는데, 처음 탔던 K7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동 모드로 바꿔보면, 와, 이게 8단에서 4단까지 내려올리니까 많이 내려와요. 브레이크도 무난한 수준이고, 이번에 브레이크도 직경을 키웠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15인치던 게 16인치로 바뀌었고, 16인치던 게 17인치로 확대됐다고 하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3.3의 고성능을 좀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회전수 매칭은 매칭을 해주긴 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자꾸 달리게 되는데 좋습니다. 3.3 엔진도 지난번 3.3 엔진이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많았던 엔진이었거든요. 3.8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 상성도 굉장히 매끄럽고, 또 응답성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3.3이 유독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엔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엔진을 개량을 했죠. 개량을 했고, 이번에는 엔진 응답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성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인 고회전에서의 토크는 기대만큼은 아니고, 근데 저속에서 밀어붙이면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달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들어가면서 와인딩에서 달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밀어주더라고요. 잘 밀어주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뭐 늘 좋았으니까, 그죠? 큰 무리가 없을 거고, 100km, 110km, 110km 세팅을 해놓고 차간 간격 조절해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 거 되게 좋습니다. 현대 기아 거. 특히나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기능 조작 버튼들이 운전대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뭐 손을 움직인다든가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작동시키고 해제하고 속도 맞추고 또 차간 거리 조절하는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벤츠도 여기 뒤에 있고 지금 뭐 다 뭐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현대기아가 그런 면에서도 제일 잘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아마 연비는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8단에서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1750 정도밖에 안 돼요. 와, 2000rpm도 안 돼. 오, 이 정도면 확실히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8단 변속기 잘 만들었겠죠.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부드러운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동력 전달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는 지금 느낌으로선 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K7을 출시하면서 그 기아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일 오디오인데요. 미국제. 이거 지금 누가 사운드를 조절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니네, 그대로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re. 베이스가 많이 약하네요. 베이스는 약하고.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ds that le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현대차는 여기 내비게이션하고 음악에서 그 음량 비율 조절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를 우선으로 할 거냐, 동일 비율 출력을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음악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내비게이션 멘트 나오느라고 음악 줄어들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일 비율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음악 듣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차가 지금 3.3 같은 경우는 출력이 워낙 높고 또 달리는 쪽 재미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리는데 포커싱을 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은 여유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아마 대체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주행들 하시겠죠.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걸어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음악 들어가면서 일단 성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차단이 잘 돼 있죠. 이번에 소음 쪽도 많이 보강을 했고,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여기가 다리 위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통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그 바람 소리는 살짝 있는데,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부는 것 같고, 그래서 바람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데 노면 소음은 지금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MVH 쪽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걸고 이렇게 주행하면 뭐 장거리도 정말 편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굳이 아쉬움을 들자면 그 제네시스에 적용돼 있는 그 엘카스, 그죠? 엘카스 정도는 지금 K7 정도에 적용해 줘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적용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아차 깜빡하는 순간에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는 그런 위험조차도 차가 알아서 방지를 해주니까, 그런 정도까지 있으면 정말 뭐 전륜구동의 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정도만 해도 좋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 줘야 돼요. 지금 아반떼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내려갔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정말 잘한 거고, 이제는 엘카스가 확장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모드로 그 기어 조작할 때 기어 조작감도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이렇게 차각 이런 절도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힘을 줘서 밀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전혀 없고, 이 정도면 뭐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개선이 많이 됐고, 창문은 운전석이랑 동반자석만 상하 원터치로 돼 있고, 뒷좌석은 원터치가 아니고,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그 유리는 중간에 이제 잘라져 있는데, 이 커버는 통으로 중간에 2단으로 나눠져 있는 파노라마가 아니고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노라마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그동안도 오토홀드로 차가 브레이킹이 걸렸다가 또 재출발할 때 그 멈추고 출발하는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동안도 잘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시트에는 이게 지금 고급 버전에 올라가면 퀼팅이 적용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좋다. 잘 팔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그랜저가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국내 준대형 시장에서는 K7이 짱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왔네요. 크렐 오디오는 지난번 연구소에서도 연구원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디오가 그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더라도 차 급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그 상품성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오디오 옵션으로 한 뭐 1000만원 정도를 드리면, 그러면 정말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렐 오디오가 적용돼도 뭐 옵션 값이 한 뭐 100만원 이 정도 차이 나는 정도면 당연히 이제 물론 예전보다는 좋겠죠. 이게 그 스피커가 13개고, 예전에 그 JBL도 저는 좋았는데요. 제가 JBL 때보다는 뭐 좋긴 하겠지만, 막 오디오를 막 강조하기에는 기대를 많이 하시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준대형급 차에는 정말 넘칠 정도로 괜찮은 오디오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기구라 모터가 있는데요. 이거 피아노 소리가 아니잖아. 소리가 이상하다니까. 피아노 소리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좀 약간. 네, 그 미드레인지랑 저음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고음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좀 저음을 좋아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피아노 소리가 좀 약간 왜곡돼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좀 세팅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다지 추천하고, 이 상태가 기본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My broken pieces, you pick them up. Don't leave me hanging, come give me some. When I'm without you. 세팅을 바꾸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일단 기본 디폴트 음질이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K5 때 하나 지적했던 게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아니면 뭐 미디어 화면에서 지금 이 에어컨 쪽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에어컨에 전용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된 온도가 얼마인지, 바람 세기가 얼마인지, 약 700m 앞 100km 구간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나오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 보통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른 모델들, 일부 모델들 중에는 이 위에 메인 모니터 하단을 에어컨용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할애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현재 설정 온도가 몇 도다, 그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내가 온도 세팅을 바꿔볼까. 물론 이제 움직이면 바로 이제 세팅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요거가 요 디폴트 요 화면이 디폴트로 이게 좀 깔려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는. 3.3에는 패들 시프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죠. 네. 있으면. 어쨌거나 3.3이 제일 상위 트림이니까 변속기도 8단이나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수동 모드도 괜찮고, 그 회전수 매칭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약간 둔하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기왕이면 패들 시프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90마력에서 지금 2단에 4000rpm인데 이 상태에서 밟으면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로 동력 전달이 완벽하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네, 지금 2단, 3단에서 지금 급가속을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2단보다는 3단이 더 재밌네요. 이게 2단에서는 조금 더 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반면에 3단에서 오히려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좀 와인딩도 한번 타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습니다. 재밌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만큼 이게 좀 경계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만족할 만하기도 하고, 또 기대치를 조금 높이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2.4로도 충분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뭐 이 차 가지고 막 스포츠 주행을 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 2.4 정도면 가격 경쟁력 자체가 좋으니까 2.4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디젤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 안정감. 단점을 꼽자면 고속에서 쫙 가라앉는 맛이 없다. 그냥 무난하게 안정감을 준다. 그렇죠. 이게 고속에서 좀 쫙 BMW처럼 쫙 가라앉아줘야 그래야 맛이 나는데, 그런 감각은 이전 K7은 좀 나았는데 오히려 더 부드러워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진 게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2세대 K7을 아주 잠깐 시승을 했는데요. 뭐 잠깐이긴 하지만 충분히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차체가 휠베이스가 10mm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뭐 주행 감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고, 다만 세팅을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또 안정감을 놓치지 않는 수준으로 부드럽게 잘 세팅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뭐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주행하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승차감을 잘 확보를 했고, 또 실내 그 정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노면 소음 뭐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정숙성 좋고, 또 파워트레인은 지금 이제 3.3이 주력은 2.4죠. 네, 주력은 2.4와 자동 6단 변속기 매칭이 그 가장 주력 트림이긴 한데,
이번 신형 K7이 나오면서 3.3과 2.2 디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25%, 26% 정도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3.3이랑 디젤이 지금 커버할 정도로 그쪽 트림의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3.3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선택을 할 것 같은데, 3.3 같은 경우는 뭐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2 디젤 같은 경우는 그동안 K7에는 디젤이 없었습니다. 그랜저에만 2.2 디젤이 먼저 들어갔고, K7에는 2.2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2.2 디젤이 들어왔죠. 자동 8단 변속기랑 매칭이 돼 가지고 환상적인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2.2 디젤이 그 그랜저 K7급에서 힘이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기대하기는 물론 이미 뭐 가격표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 2.2 디젤이라고 하더라도 K7의 최고급 사양들을 잘 선택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가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에 이제 차 탈맛 난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젤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비가 좋은 것 뿐만 아니고 평상시 주행할 때 이렇게 중속에서 재가속할 때 그때 토크감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디젤은 상당히 매력이 있죠. 특히나 2.2 디젤은 K5 그랜저 K7과의 매칭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 디자인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예전에 K5가 나와가지고 한동안 소나타보다 더 판매가 많았거든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소나타의 추월을 당했는데, 이번에 K7이 한번 똑같은 역사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를 한번 추월하고 정말 새로운 장을 한번 쓴 다음에, 물론 또 뭐 신형 그랜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정도 디자인의 인테리어 진짜 너무 좋아요. 익스테리어 뿐만 아니고 인테리어도 좋고 승차감 좋고 좋습니다. 야, 진짜 조용하다 이거. 야, 시내 들어오니까 뭐 완전히 소음이 하나도 없네. 지금 소음은 이 냉방 시트의 소음 이거밖에는 꺼버리면 이제 조용해지겠죠. 그 다음에 에어컨이랑. 자, 이 상태에서 리튬을 하면 출발을 자동으로 하죠. 지금 엑셀이랑 브레이크 안 밟고 지금 차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도 다 캐치를 하는 거죠. 힘을 줘서 밀었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전혀 없고, 이 정도면 조작감도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개선이 많이 됐고, 창문은 운전석이랑 동반자석만 상하 원터치로 되어 있고 뒷좌석은 원터치가 아니고,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는 그 유리는 중간에 이제 잘라져 있는데, 이 커버는 통으로 중간에 2단으로 나눠져 있는 파노라마가 아니고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파노라마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이런 것도 좋을 거예요. 그동안도 오토홀드로 차가 브레이킹이 걸렸다가 또 재출발할 때 멈추고 출발하는 것들도 굉장히 부드럽게 그동안도 잘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시트에는 이게 지금 고급 버전에 올라가면 퀼팅이 적용된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돼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좋다. 잘 팔릴 수밖에 없어. 당분간 그랜저가 신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국내 준대형 시장에서는 K7이 짱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나왔네요. 크렐 오디오는 지난번 연구소에서도 연구원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오디오가 그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더라도 차 급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그 상품성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오디오 옵션으로 한 뭐 1000만원 정도를 드리면, 그러면 정말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을 즐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크렐 오디오가 적용돼도 뭐 옵션 값이 한 뭐 100만 원 이 정도 차이 나는 정도면 당연히 이제 물론 예전보다는 좋겠죠. 이게 그 스피커가 13개고, 예전에 그 JBL도 저는 좋았는데요. 제가 JBL 때보다는 뭐 좋긴 하겠지만 막 오디오를 막 강조하기에는 기대를 많이 하시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준대형급 차에는 정말 넘칠 정도로 괜찮은 오디오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유비그라모토가 있는데요. 이거 피아노 소리가 아니잖아. 소리가 이상하다니까. 피아노 소리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좀 약간. 네. 그 미드레인지랑 저음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고음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제가 좀 저음을 좋아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피아노 소리가 좀 약간 왜곡돼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좀 세팅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다지 이 상태가 기본이라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My broken pieces, you pick them up. Don't leave me hanging. Come give me some. When I'm without you. 세팅을 바꾸니까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일단 기본 디폴트 음질이 좀 약간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아닌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K5 때 하나 지적했던 게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아니면 뭐 미디어 화면에서 지금 이 에어컨 쪽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 지금 에어컨에 전용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된 온도가 얼마인지, 바람 세기가 얼마인지, 약 700m 앞 100km 구간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나오는지를 지금 표시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 보통 모니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른 모델들, 일부 모델들 중에는 이 위에 메인 모니터 하단을 에어컨용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할애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현재 설정 온도가 몇 도다, 그 정도는 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내가 온도 세팅을 바꿔볼까. 물론 이제 움직이면 바로 이제 세팅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요거가 요 화면이 디폴트로 이게 좀 깔려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는. 3.3에는 패들 시프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죠. 네. 있으면. 어쨌거나 3.3이 제일 상위 트림이니까 변속기도 8단이나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수동 모드도 괜찮고, 그 회전수 매칭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좀 약간 둔하겠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기왕이면 패들 시프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90마력에서 지금 2단에 4000rpm인데 이 상태에서 밟으면 이거
안녕하세요, 모토리온 박기돈입니다. 오늘은 2세대 신형 K7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해서 2012년에 한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풀 체인지된 2세대 K7으로 좀 등장을 했는데요. 아, 디자인 멋져요. 아, 디자인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기아가 디자인에서 뭐 단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는데, 사실 K7보다는 K5의 디자인이 월등히 더 좋았죠. 그래서 7은 그랜저에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에 신형 K7 와, 디자인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나왔습니다. 네, 벌써부터 반응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신형 K7. 오늘 한번 워커힐에서 이쪽 춘천에 있는 골프 클럽 하우스까지 시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신형 K7은 2.4, 3.3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우선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은 3.3 가솔린 직분사 엔진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신형 K7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우선 뭐니 해도 디자인이죠. 첫 번째는 디자인. 일단 앞모습, 이게 지금까지 그 기아에서 보여줬던 그 호랑이 코 그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이랑 많이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해졌죠. 예전에는 사실 이게 앞니가 살짝 나와 있어서 이게 호랑이냐 토끼 이빨이냐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로 핀이 아주 날카로워지면서 정말 이빨을 드러낸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 새로운 그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지금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신형 K7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C필러입니다. 사실 지난 K5가 사실 뭐 디자인하면 기아의 디자인하면 K5죠. 근데 그 멋진 K5 디자인에서 그때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C필러거든요. 이게 그 벨트 라인을 타고 올라와서 뒤쪽 C필러로 가면서 살짝 치켜 올라간 그 부분이랑 위에서 내려오는 C필러랑 만나는 그 라인들, 그 라인이 아주 정말 오묘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일단 제 기억으로는 없으니까 정말 멋진 라인이었는데, 이전 K7들은 그 모습을 약간은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냈지만 사실 K5를 아주 제대로 비슷하게 만든 건 아니었는데, 이번 신형 K7은 그 C필러 라인을 K5와 아주 유사하게 잘 다듬어 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이 늘씬한 모습과 뒤에 그 어떤 디자인적인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제는 K7도 디자인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번 K7 디자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지금 앞에 K7이 가고 있는데, 뒷모습은 지금 저희가 그동안 이제 뭐 신차 발표회라든가 아니면 뭐 연구소에서 프리뷰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몇 차례 봐왔는데, 실내에서 볼 때는 뒷모습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막상 도로에 나오니까 뒷모습은 생각보다 좀 심심해요. 자, 이번 신형 K7은 완전 풀 체인지를 이루면서 사이즈도 살짝 바꿨습니다. 그동안 현대 기아가 이렇게 플랫폼을 사실 안 바꾸니까 신형이 나와도 뭐 휠베이스조차도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디자인만 바꿔서 계속 신형 모델들을 선보여 왔었는데, 이번 신형 K7은 휠베이스를 10mm 늘렸습니다. 10cm가 아니고 1cm. 최근에 이제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독립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시스가 떨어져 나가면서 현대 라인업에는 그랜저하고 아슬란이 지금 최상급의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그랜저랑 아슬란이 같은 모델이라고 보면 앞바퀴 굴림 혹은 현대자동차를 높였습니다. 근데 최고 출력은 294마력이던 게 240마력으로 내려왔거든요. 토크도 살짝 낮아졌고, 이거 이제 최근에 뭐 그 실용 파워 위주로 세팅을 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그 토크랑 마력 수치들이 조금씩 낮아졌죠. 그 관점에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3.3에 290마력이면 290마력이면 거의 300마력이잖아요. 사실 세단에 300마력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트림 조정을 잘 해가지고 과거 이제 3.0을 타시던 분들을 3.3 쪽으로 유입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실제로 3.3 예약 구매 고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이제 또 트림에서도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3.3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 8단 자동 변속기. 제네시스하고 에쿠스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있었죠. 그 차는 후륜 구동입니다. 이 차는 전륜 구동인데 전륜 구동 차량에 자동 8단을 얹은 건 세계 최초. 드디어 이제 현대기아가 세계 최초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세계 최초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세계 최초로 전륜 구동 세단에 자동 8단 변속기를 얹었다. 그래서 3.3과 2.2 디젤에 자동 8단 변속기가 얹힙니다. 그러면 초반에 가속력이 좋아지고 또 고속에서 연비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쏴보죠. 최고속도 얼마나 나오나. 네, 방금 고속으로 잠깐 달려봤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고속이 아주 강하진 않네요. 사실 느낌상으로는 한 250까지 이렇게 쭉 꾸준하게 밀어붙여 줄 줄 알았는데, 한 어느 정도 선에 가서 조금 둔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 게 그 정도는 아니네요. 네. 사실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5시리즈의 290마력이면 250을 그냥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대로 붙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 네, 고속에서 안정성 좋습니다. 안정성 좋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닥에 쫙 가라앉으면서 막 이렇게 핸들링을 정교하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고속에서 충분히 안락하면서 기본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한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주행 감각을 보이고 있고요. 직진 안정성 좋고,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K7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지난 K7도 사실 시승했었는데 크게 이렇게 인상받은 게 남아있는 게 잘 없는데, 처음 탔던 K7에 비해서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동 모드로 바꿔보면, 와, 이게 8단에서 4단까지 내려올리니까 많이 내려와요. 브레이크도 무난한 수준이고, 이번에 브레이크도 직경을 키웠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15인치던 게 16인치로 바뀌었고 16인치던 게 17인치로 확대됐다고 하니까 브레이크 성능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3.3의 고성능을 좀 큰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회전수 매칭은 매칭을 해주긴 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자꾸 달리게 되는데 좋습니다. 3.3 엔진도 지난번 3.3 엔진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많았던 엔진이었거든요. 3.8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 상성도 굉장히 매끄럽고 또 응답성 자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반면에 3.3이 유독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엔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 엔진을 개량을 했고 이번에는 엔진 응답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응답성 자체는 좋은데 실질적인 고회전에서의 토크는 기대만큼은 아니고, 근데 저속에서 밀어붙이면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달려주는 것 같아요. 아까 들어가면서 와인딩에서 달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밀어주더라고요. 잘 밀어주고,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고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늘 좋았으니까, 그죠? 무리가 없을 거고, 100km, 110km 세팅을 해놓고 차간 간격 조절해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현대 거 되게 좋습니다. 현대 기아 거. 특히나 그 어댑티브의 기함이 이제 그랜저랑 아슬란이 되는 것처럼 기아는 K9이 아직 기아 브랜드 안에 존재하고 있긴 합니다만 K9이 후륜 구동이니까 나름 K7도 어떤 전륜 구동의 기함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는데, 기왕 이번에 휠 베이스를 늘리는 김에 한 30mm쯤 확 늘려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이랑 좀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런 것들을 기왕이면 확보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살짝 남는데, 그건 뭐 아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10mm 늘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나왔고, 근데 이번 신형 K7은 뭐 이제 막 시승을 시작했습니다만 짐작컨대 별로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잘 나왔죠. 실내도 이전보다는 저는 훨씬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파워트레인, 요즘 현대기아차 엔진 뭐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주행 안정감도 K5, K7도 원래 뭐 현대차보단 나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훨씬 최근에 현대기아차들이 계속 주행 안정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러면 뭐 사실 뭐 별로 깔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전 계약도 뭐 벌써 그 예약 기간 동안에 7,000대를 넘어섰고 어제까지 10,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사실 뭐 인기 자체가 엄청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뭐 한번 조목조목 그냥 아마 뭐 뒤져보면 뭐 재밌는 것들이 나오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즈는 길이는 똑같아요. 이전 K5랑 길이는 똑같고, 폭이 20mm 늘어나고 휠베이스가 10mm 늘어나고 높이는 5mm 낮아지고, 네, 뭐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휠베이스가 10mm 늘어났다는 거 어쨌거나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지고, 디자인이 나아졌고, 인테리어도 좀 더 정갈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좀 직선 위주의, 가로로 직선 위주의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정갈한 모습, 네,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고, 가운데 이제 이 센터페시아 한가운데로 우드를 깔아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게, 그리고 센터페시아 상단에는 또 가죽으로 인조 가죽에다 스티치를 입히고, 사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차가 이게 K9이 아니고 K7이거든요. 그랜저급인데 지금 뭐 분위기는 완전 고급차 분위기죠. 진짜 디자인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시계도 잘 나왔다고 보여지고, 네, 기어 레버도 디자인이 예전보다 좋습니다. 좋고, 아래쪽에 있는 이 패널은 뭐 저번에 K5 때랑 비슷한 형태로 네, 돼 있고요. 지금 오토 스타트 스톱으로 지금 시동이 안 꺼졌네. 오토 스타트 스톱이 왜 안 꺼지나? 이거 ISG가 없군요. 있을 줄 알았는데 ISG가 없네요. 네. K5 디젤에는 있었는데 ISG는 없습니다. ISG는 없고, 실내에서 또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운전대, 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뭐 이 정도면 완전 원인데, 이 블랙 부분이랑 이 가운데 이 알루미늄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이 정도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가운데도 완전히 동그랗게 돼 있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계기판 디자인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가운데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정보들, 네, 정보들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한 화면에, 메인 화면에서 그 주행 가능 거리, 또 트림 미터, 평균 연비, 순간 연비, 네,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서 저 부분은 뭐 굉장히 좋죠. 이제 옮겨가면서 타이어 공기압, 뭐 여러가지 메뉴들, 이거는 뭐 현대기아차 이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좋고요. 대대로 늘 좋아왔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상당히 화면이 커졌어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선명하고, 굉장히 선명하네. 굉장히 선명하고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속도, 차선 이탈 경보,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네, 그런 기능들 다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도 좋습니다. 시트도 좋고, 사실 뭐 인테리어에서 크게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 없고, 근데 세부적인 기능들에 대한 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파워트레인부터 살펴보면 그동안 2.4, 3.0, 3.3 네,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엔 3.0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3.3이 3.0까지를 커버하겠다 라는 각오로 3.3의 경쟁력을 굉장히 크루즈 컨트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기능 조작 버튼들이 운전대 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으로 뭐 손을 움직인다든가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작동시키고 해제하고 속도 맞추고 또 차간 거리 조절하는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벤츠도 여기 뒤에 있고 지금 뭐 다 뭐 이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현대 기아가 그런 면에서도 제일 잘 해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8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아마 연비는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아요. 8단에서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1750 정도밖에 안 돼요. 와, 2000rpm도 안 돼. 오, 이 정도면 확실히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8단 변속기 잘 만들었겠죠. 지금 느낌으로 봐서는 부드러운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동력 전달 효율이 얼마나 좋을지는 지금 느낌으로선 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K7을 출시하면서 그 기아에서 상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일 오디오인데요. 미국제. 이거 지금 누가 사운드를 조절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니네, 그대로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e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베이스가 많이 약하네요. 베이스는 약하고,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cross that let us see. There's such a difference. 현대차는 여기 내비게이션하고 음악에서 그 음량 비율 조절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지금 내비게이션 안내를 우선으로 할 거냐, 동일 비율 출력을 할 거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음악 듣기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 열심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내비게이션 멘트 나오느라고 음악 줄어들면 짜증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일 비율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음악 듣는데 전혀 부담이 없죠. Everything that I've done, but when I call you, never seem to be home. Hello from the outside. 이 차가 지금 3.3 같은 경우는 출력이 워낙 높고, 또 달리는 쪽 재미도 상당히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리는데 포커싱을 둘 수도 있지만 사실은 힘은 여유 있으면 좋은 거고요. 아마 대체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주행들 하시겠죠.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걸어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음악 들어가면서, I'm sorry for breaking your heart, but it don't matter. 지금 일단 성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차단이 잘 돼 있죠. 이번에 소음 쪽도 많이 보강을 했고,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여기가 다리 위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통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그 바람 소리는 살짝 있는데, 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부는 것 같고, 그래서 바람 소리는 조금 들어오는데 노면 소음은 지금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MVH 쪽은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걸고 이렇게 주행하면 뭐 장거리도 정말 편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굳이 아쉬움을 들자면 그 제네시스에 적용돼 있는 그 엘카스, 그죠? 엘카스 정도는 지금 K7 정도에 적용해 줘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적용되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아차 깜빡하는 순간에 이렇게 차선을 넘어가는 그런 위험조차도 차가 알아서 방지를 해주니까, 그런 정도까지 있으면 정말 뭐 전륜구동의 기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정도만 해도 좋긴 합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해 줘야 돼요. 지금 아반떼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내려갔잖아요. 그런 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정말 잘한 거고, 이제는 엘카스가 확장을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m 수동 모드로 그 기어 조작할 때 기어 조작감도 예전보다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이렇게 차각 이런 절도 있는 그 정도는 아닌데,